안녕하십니까? 화장품 품질 관리. 오늘이 벌써 이제 5주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5주차 1차 시,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화장품 품질 관리 5주차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요. 저는 이제 화장품 원료를 우리가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원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또는 그 원료가 원래 갖춰야 될 그 품질 조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할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원료 그리고 화장품 원료에 대한 시험 방법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그 시험 방법이라든가 등과 관련된 그런 이제 해설서 또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표한 바가 있어요. 2010년에는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해설서라고 하는 거를 2010년 10월에 요거는 이제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이제 pH 측정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는 중금속, 중금속 이제 허용치 우리 앞에서 잠깐 살펴봤었던 것처럼 수은이라든가 납이라든가 비소라든가 등등에 대한 그런 것들. 물론 또 중금속 이외에도 저런 것들도 있었죠. 메탄올, 메탄올은 어느 정도 이제 화장품에 어느 정도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되는지, 또 미생물, 등등 쭉 있었는데요. 주로 pH, 중금속, 그리고 기타, 이제 그 허용 범위를 갖다 초과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염색제로서 퍼머넌트 웨이브용 염색제들이 일제, 이제 등등 있는데요. 그러한 제품들을 어떻게 이제 시험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2012년 12월에 그 발표가 된 그리고 고지가 된 화장품 원료 규격 가이드라인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각종 원료에 대한 시험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특히 요 각종 원료에 대한 이제 시험 방법 중에서는 각 성분이라 그래야 될까? 원료가 더 적절하겠네요. 그 원료에 대한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감초 추출물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핵실 라우레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한 원래 품질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리고 검증하는 그러한 이제 방법들이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화장품 원료 규격 가이드라인에는 일반 시험법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일반 시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기를 통해서 그 원료가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성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물리화학적인 그런 이제 특성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기기를 써서 어떻게 어떠한 그 시험 과정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또 그때 유효 성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등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기기 분석 이외에도 이를테면 소위 이제 습식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에요. 습식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화학 약품을 써서 반응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분이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아내는 과정을 갖다 우리가 예전부터 습식 분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즉 기기 분석과는 조금은 이제 상반된다 그럴까? 방법을 달리하는 그런 거죠. 기기 분석은 말 그대로 분석 기기를 통해서 시료를 분석 기기에다가 넣으면은 그 분석 기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원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량이 얼마 정도 나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치로 표현하거나
또는 그래프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분석기기에 의한 분석 방법인 것이죠. 그러한 이제 기기 분석과 더불어서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식 분석이라고 하는 바로 화학적인 분석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반응을 통해서 어떤 성분이 얼마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지 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화장품의 원료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뭐 분석하는 즉 시험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그 기준들이 또는 그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화장품 원료 또는 소재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 분류가 되어 있는지 뭐 우리가 앞에서 뭐 여러분들 그 화장품 천연 원료학이라든가 화장품 소재론이라든가 뭐 등등을 통해서도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나 또는 성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 이미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다면은 고형 유성 성분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유성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고형 고체 형태를 갖다 이제 띠는 것들, 이를테면 뭐 비즈왁스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것도 고체잖아요. 상온에서 물론 뭐 항상 고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온에서 또 거기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었던 왁스류뿐만이 아니라 파라핀, 그렇죠? 파라핀 계열도 마찬가지로 고체 형태를 갖다 띠고 그리고 고급 지방산 또는 고급 지방 알코올 또는 지방산 글리세라이드 이러한 유형들이 고체 형태를 갖다 띠고 있는 유성 성분으로 존재하기도 하죠. 두 번째로 액상 유성 성분의 경우가 이제 대부분 식물성 오일들은 대부분 여기에 이제 속하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온에서. 그러나 대부분의 식물성 오일들이 여기 포함되고요. 동물성 오일들 중에서도 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액상 유성 성분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죠. 상온에서. 그리고 액상 유성 성분 중에서 파라핀 계열이긴 하지만은 액상을 나타내는 상온에서 합성 오일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요.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양이온, 음이온, 또 비이온, 양이온성 그런 이제 다양한 유형의 계면활성제가 있는 것이고, 보습제의 경우에는 이제 폴리올, 올, 즉 알코올이 다가 알코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형태의 보습제들, 글리세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폴리올 중에 하나의 형태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습제로 쓰인단 말이에요. 또 고분자 물질들, 기타 다양한 또 점증제로 쓰이는 것이 무기유기 계열 또는 합성 고분자 계열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요. 향료는 동물로부터 얻은 향료 또는 식물로부터 얻는 향료 또는 합성을 시켜서, 그렇죠? 그래서 얻는 향료 또는 또 합성을 해가지고 얻는 향료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천연향부터 시작해서 합성향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섞어서 만든 향료를 갖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조합 향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합해서 향료를 만드는 요 일은 조향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그런 일을 갖다 하는 사람을 조향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제 우리가 같이 배웠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용제 또는 용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요. 여기에는 이제 여기 지금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이온 교환수죠. 이온 따로 떼고 교환수가 따로 떼고가 아니라 이온 교환수, 지금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알코올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용매로 쓰이기도 합니다. 염료나 안료로서는 유기성 염료 또는 유기성 안료 또는 무기성 염료, 무기성 안료 이런 것들이 쓰이고요. 기타 첨가제로 이제 쓰이는 것이 동식물 추출물들, 그리고 이제 보존제라고 얘기하는 방부제, 또 금속이온 봉쇄제, 또 산화 방지제,
등등의 이런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첨가제로 들어가고 바로 화장품에 들어가는 다양한 성분의 유형을 갖다가 한번 살펴봤고요. 예, 개략적으로 뭐 이미 다 배웠었던 내용이시겠지만, 예,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성분의 규격 항목 그리고 분석이나 시험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각종 성분들에 대해서 그 항목별로 분석 또는 시험법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느냐. 확인 시험의 경우 이제 특정 화학 구조를 갖다 확인하기 위한 그런 분석 시험법으로는 자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갖다가 이용하는 소위 자외선이니까 뭐예요? UV잖아요. 그쵸? 예. UV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visible 스펙트로포토메타라고 하는 거예요. UV visible 스펙트로포토메타. 뭐 이러한 이제 그래서 자외선 분광 강도계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자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특정한 화학 구조를 갖다 가진 그런 물질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시험할 수 있고요. 또는 아예 그 물질의 결정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자 할 때는 분말의 X선 회절법을 이용해서 구조 자체를 갖다 이제 밝히기도 하고 양이온 계면활성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성 화학 구조를 갖다 가진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러고 또 시험하기도 합니다. 특정 화합 물건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여기 다 포함되죠. 액화가스부터 시작해서 고급 알코올, 지방산 에스테르, 향료, 지방산, 실리콘, 수용성 콜라겐, 뭐 스테로이드 계열, 다가 알코올 계열, 또 다가 알코올, 지방산 에스테르 계열, 당, 또 당 에스테르, 솔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옥시알킬렌, 글라이콜킬 에스테르, 뭐 등등의 이러한 것들이 특정 화합 물건들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표준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표준 물질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표준 물질의 양에 해당이 되는지, 즉 표준 물질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양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알아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또는 박침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것들은 이미 표준 물질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어느 정도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분석기에다가 주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성분 또는 원료에 어느 정도의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구성 원소나 이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염색 반응을 하기도 하고 또는 정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질이 어떤지를 갖다 정하는 거를 정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거를 정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량 분석하면은 양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은 정량 분석. 그 다음에 어떠한 물질, 즉 어떠한 성질을 가진 물질들이 들어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정성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의 시료가 있어요. 미지 시료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 어떠한 성분들의 어떠한 그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해서 분석하는 거를 갖다 우리가 정성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갖다 어떤 그 물질을 갖다 분석을 했더니 거기에는 뭐 염소화물을 포함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는 나트륨 성분들이 들어있고 또는 칼륨 성분이 들어있고 또 황산이온 성분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성질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것이 정성 분석이에요. 예. 그런데 말해서 정량 분석은 뭐를 분석을 했더니 여기에는 칼륨이 34mg 들어있네요.
또는 여기는 화장품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납이 0.05 마이크로그램 1ml 안에 그 정도 들어있네요. 이렇게 양을 분석하는 것은 정량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바로 구성 원소나 또 이온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분석하는 것이 그래서 정성 반응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 그리고 또는 이제 염색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물리 화학적인 그런 어떤 상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고 그러는 것들이 은거점 또는 굴절률 또는 안개점, 연화점, 뭐 점도, 비중이라든가 밀도, 예, 끓는 점, 예, 겉보기, 비용, 녹는 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화학적 특성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평균 조성을 갖다 알기 위한 것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누를 만들고 싶어요. 비누를 만들고 싶은데 이 비누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좋을지. 왜?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음으로써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지가, 그쵸? 유지가 수산화나트륨하고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비누를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쵸?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평균 조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이 유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기초 실험 같은 거 하고 그랬을 때 또는 천연비누 제조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었을 때 느꼈겠지만 자, 우리 코코넛 오일, 예, 코코넛 오일을 갖다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 때 들어가는 수산화나트륨 양하고 또는 올리브 오일을 갖다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 때 들어가는 수산화나트륨의 양하고 또는 팜유를 갖다가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 때 들어가는 수산화나트륨의 양하고 다 다르단 말이야. 왜 다를까요? 그 오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비누하고 반응할 수 있는 비누래요. 수산화나트륨하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평균 조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누화가, 즉 비누화를 시키기 위해서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뭐랄까 그 조성을 갖다가 즉 지방산이 지금 여기에 함량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비누화가고요. 또 산가, 에스테르가, 아미노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뭐 이거는 이제 자세히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형상으로서는 네, 또 그 성상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하거나 또는 경검이라는 건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서 그래서 어떠한 모양 즉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또 유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떠한 물질로부터 유래가 됐는지 식물로부터 유래가 됐는지 또 동물로부터 유래가 됐는지 또는 광물질로부터 유래가 됐는지 그 기원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밝힘으로써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화장품의 원료 또는 성분 이런 것들의 품질을 갖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순도. 예, 조금 전에는 확인 시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정성이에요. 정성이라는 게 뭐라고요? 성질이 무엇인지, 어떠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이 방법이고요. 여기는 이제 순도예요.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되고 또 순도라고 하는 거는 농도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연관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순도 시험 중에서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혼입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는 원자 흡광 강도계, 저희 뭔지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분석기기 중에 AA라고 하는 원자 흡광 광도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그런 걸 통해서 중금속
철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비소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원자 흑광 강동교회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러한 분석 방법 중에서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광도계라고 하는 것들 갖다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줄여서 그거는 ICP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특정 반응의 부산물이나 또 유해물질, 혼재물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이제 알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 암모늄 분석을 한다라든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그런 분석을 한다라든가 염화물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염화물 분석 방법을 통해서 한다라든가 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그런 이제 기계를 통해서 한다라든가 흑광도를 갖다 측정해서 한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다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나 요소가 또 황산염의 그런 함량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할 수가 있고요. 또 수분이라든가 휘발성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를 아는 거는 건조 감량 또는 강열 감량 또는 수분 정량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잔존 모노머 요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고분자 물질들 고분자 물질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분자 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반응이 덜 된 모노머 단량체들이 고분자화가 덜 된 물질들도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석할 때 뭐 아크릴 잔존 모노머라든가 아크릴로 나이트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물이나 산가 또 불용성 혼재물 같은 경우에는 용해되어 있는 상태, 용상이죠. 산가용물이라든가 또 산불용물이라든가 산가용물, 산가용물이 아니라 산가용물. 산에 잘 녹을 수 있느냐, 산불용물이냐, 산에 잘 녹지 않느냐, 또는 수가용물이냐, 물에 잘 녹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분 이게 화분으로 지금 잘못 쓰여 있는 거죠, 그렇죠? 회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재예요, 재. 다 아무리 열을 가해도 또는 원래 있었던 그런 이제 용액상에 혼합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다 증발을 시키면 남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즉, 불휘발성 혼재물. 휘발을 다 시켰는데, 증발을 다 시켰는데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게 해요. 회분이라고 하는 건, 회라는 건 원래 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태웠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산화 반응이 다 될 수 있는 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들. 이런 것들은 회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분이나 산불용성 회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발시켜도 남는 것들 이걸 증발 잔류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액체 성질로서 우리가 많이 측정하는 것이 pH가 있고요. 또 미량의 불순물로서는 불순물이나 기타 어떤 특정 그런 이제 요소로서는 냄새 또는 이제 맛, 또 뭐 앞에서 이제 잠깐 나왔었지만 불비누화물, 그러니까 비누화가 되지 않은 그런 이제 물질들, 황산 정생물, 뭐 이런 것들 물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드디어 이제 정량, 양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아까는 농도였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는 또. 여기 이제 양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방법을 정량시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정 화합물, 관능기, 원소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크로마토그래피들, 또 흡광 강도계를 통한 흡광비, 또 뭐 산소의 정량이라든가 전기 적정을 통한다라든가 또 티타늄의 정량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정량하는데도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할 수 있고요. 특정 화합물들 경우에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또는 액화가스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석하고 그러는데도 바로 이렇게 그 각종 분석 방법들, 시험 방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총체 함량으로서는 발열 잔물, 발열 잔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남아 있는 그런 그 물질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유형의 항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실제로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시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료 시험, 원료 교육 시험 가이드라인 이런 데 이제 나와 있어요. 뭐 그 몇 가지에만 잠깐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린다면 강열 감량 시험이에요. 강열이에요. 강열이니까 뭐죠? 강한 열을 갖다 이제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갖다 가했을 때 얼마만큼 양이 줄어드냐. 뭐를 갖다가 이제 알기 위한 거죠? 결국은 태운다는 거예요. 태운다는 거. 그쵸? 태우겠다는 거예요. 강한 열을 갖다 가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정도 줄어드는지. 태운다는 건 뭔 얘기죠? 이를테면 산화될 수 있는 물질들. 특히 뭐죠? 우리 화장품에는 또는 화장품 원료 중에는 유기 물질들, 그렇죠? 유성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산화시키면, 즉 강하게 고체화물이라고 하더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다 산화돼 가지고 탄소 성분들은 이산화탄소로 바뀔 테고 수소 성분들은 물로 바뀔 테고, 그렇죠?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걔네들은 이제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기체화 해가지고 이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열 감량 시험법은 검체를 원료에 대한 그런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그런 조건으로 열을 갖다 강한 열을 갖다 가해가지고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원래 강한 열을 갖다 이제 가하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럼 뭐가 있어요? 웬만한 열 가해가지고 본질이 변하지 않는 거. 뭐죠? 그게 바로 무기물질이에요. 즉 산화되지 않는 것들. 무기물질들. 뭐 이를테면 뭐 칼슘. 탄산칼슘 같은 경우.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순수한 칼슘만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뭐 이제 산화가 되지만 탄산칼슘 같은 경우 이미 안정된 상태로 완전히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산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분석 방법에 따르면은 5% 이하, 즉 1g 500도씨 항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한 이러한 검체 같은 경우는 1g을 정확하게 달아서 1g을 정확하게 달아서 500도씨에서 양이 일정해질 때까지 이제 강열 500도씨로 계속 그 열을 갖다 유지한다는 거죠. 그 감량의 검체 채취량이 마지막 이제 남은 그 양을 갖다가 채취했더니 그것이 5%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원료가 갖춰야 될 그런 이제 규격에서 5% 이하 해놓고 가로 열고 1g, 500도씨 항량이라고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표현을 해놨잖아요. 검체 1g을 정밀하게 달아서 500도씨에서 일정한 양이 될 때까지 계속 열을 갖다가 가했을 때
그 줄어든 양이 검체 채취량의 5% 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갖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작법이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백금 또는 서경 또는 사기, 예, 사기요. 예, 도자기에 도자기. 도자기째의 도가니 또는 증발 접시에다가 시료를 넣고, 예, 그리고 일정한 양이 유지될 때까지 강렬하라는 거예요. 강렬. 500도씨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시케이터, 즉 건조기에서 이렇게 식혀서 그래서 중량을 갖다 정확하게 측정을 그랬더니 그 중량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에 있는 그런 정도의 오차가 있는 형태로 이제 측정을 그랬을 때 양의 변화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거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강렬 감량 시험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은 뒤에도 또 많은데 일반 시험법 중에서 강렬 감량 시험법 한 가지만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꽤 돼서 네, 5강 1차시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